당연한 게 당연해지지 않은 순간 우리는 삶이 변하는 걸 느낍니다. 특히 몸과 관련한 문제라면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는 흔하죠. 걷는 것은 물론 일어서고 앉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척추 질환은 성별과 연령을 불문한 고민거리입니다. 오래 많이 눕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시간만 나면 누우니까. 허리나 다리 통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일시적인 통증에서 그치기도 합니다. 그럭저럭 견딜만 하다는 생각에 치료를 미루는 환자도 적지 않은데요. 그 통증 걸을 때 통증은 지금 안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 희한한 병이라 이게 보니까. 전신 마취를 하고 절개 범위가 큰 과거의 척추 수술이 통증을 참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수술하면 완전히 뭐 또 더 완전히 잘못되는 줄 알고 척추니까 또. 수술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과거의 인식과 다르게 현대의 척추 수술은 의학 기술의 발전 덕분에 좀 더 효율적으로 환자들의 일상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큰 흉터를 남기는 절개보다는 작은 구멍으로 환부 이외의 조직 손상을 최소화한 척추 내시경 수술은 고령 환자에게도 다시 편안하게 걷는 기쁨을 선물합니다. 어제도 수술하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완전히 막 가시더라고 아픈 게. 근데 이제 오늘은 더 풀리고 거의 이제 뭐 완전하게 뭐 산도 갈 정도다 내 기분이. 통증과의 씨름은 이제 그만. 척추 질환은 치료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통증 없는 제2의 인생을 맞이하는 방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으로 활기찬 일상을 되찾아주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용민 병원장.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신경외과 전문의 황철윤 병원장. 흔히 허리디스크라고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주된 증상은 요통과 방사통입니다. 통증이 광범위하게 퍼져 움직임에 많은 제약을 주죠. 며칠 전부터 증상이 심해진 정숙자 씨는 침대에 누울 때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아이고, 옆에서 누가 거들면 더 아파. 내가 혼자 살살 해야 더라지. 옆에서 이래 눕혀주고 아들이 그러려고 하면 더 아파. 그렇게 겨우 몸을 눕혔다고 해서 통증이 가시는 건 아닙니다. 자세를 고치기가 쉽지 않고 눕힌 몸을 일으킬 때는 아주 천천히 긴 시간을 써야 그나마 통증이 덜합니다. 살살 이렇게 하면 좀 덜 안 되나. 왈칵왈칵 일어나고 그걸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래갖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살살 아이고야 뭐야. 허리 통증이 시작된 지는 꽤 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받고 운동을 하면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푹신한 소파에 앉는 것도 힘이 들어 차라리 걷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음 편히 웃는 날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얼굴에 들이운 그늘은 점점 짙어져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이 많이 아팠는데 요번에 디스크 터지고 나서 왼쪽도 아프고 오른쪽도 아프고. 물론 그동안 치료를 받아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 데가 한 6개월 처음에 아플 때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만 찍었거든요. 그런 게 엑스레이는 뭐 크게 나오는 게 없었어요. 조금 이상은 있었고. 그래도 또 이제 한의원에서 침 맞고 이래 해가지고 운동도 살살 다니고 했는데 요번에 막 아파가지고 이제 MRI도 찍고 해갖고 확실하게 디스크가 터졌다 앞에서. 사실 정숙자 씨에겐 수술적 치료를 선뜻 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5년 전에 발견한 뇌경색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기존 질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치료법이 절실합니다. 뇌경색만 갖고 왔을 때는 내가 일상생활은 다 했거든요. 빨래도 씻고 뭐 밥도 다 얘도 챙겨주고 그런 거 다 했는데 이번에는 꼼짝도 못 하고
밥도 챙겨줘야 먹고 그랬습니다. 치료를 앞두고 김용민 병원장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떤 때 제일 땡겨요? 이제 움직일 때가 제일 돌아 불편해요. 눕고. 돌아 눕고 움직이고 일어나 앉을 때, 앉았다 일어날 때, 네, 누울 누울 때, 걸어 다닐 때는 좀 어때요? 걸어 다닐 때도 좀 걸어 다닐 불편하기는 때도. 해도 그래도 그때는 견딜만 하고 네. 다리를 한번 좀 올려볼게요. 정숙자 씨에게 적용할 치료법은 내시경을 이용한 디스크 절제술입니다. 너무 우리 연필 정도 크기 되는 내시경을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튀어나온 디스크를 맨들하게 원래대로 맞춰놓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신경이 편해지고 그러면 훨씬 편해질 겁니다. 통증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충격과 뼈끼리 직접 부딪히는 현상을 막아주는 디스크는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노화 등의 이유로 자리를 이탈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합니다. 여기가 4번 척추뼈예요. 그래서 척추뼈 3번 척추뼈하고 4번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고장이 나면서 튀어나온 거예요.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여기서 눌려서 거의 못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여기 단면을 보면 요 뒤쪽이 척추뼈를 잡아주는 관절들이 있고 앞에 디스크가 있어요. 원래 디스크는 한 요 정도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볼록 나온 부분이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간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 조각입니다. 원래 중간에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각이 나면서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신경이 이 정도 크기로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디스크가 터지면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모양이 돼버린 거죠. 척추관 협착증도 함께 발견됐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아 디스크만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님 시술 시작할게요. 네. 중간에 내시경 들어갈 때까지 조금 아픈데 들어가고 나면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때까지만 좀 참겠습니다.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은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로 진행합니다. 환자가 느낄 공포감을 낮춰주고 시술 후에 찾아오는 통증과 재발 위험을 최소화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척추 부위에 작은 구멍을 내어 초소형 내시경을 삽입합니다. 실시간 영상 장치로 위치를 확인해 병변에 정확하게 도달하면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죠. 이제 내시경을 삽입을 했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디스크가 터진 부분이에요. 수술 전에 설명드렸듯이 신경 밑으로 바로 내려가서 터진 디스크를 일단 먼저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실제로 근육이라든지 뼈의 손상도 굉장히 적고 신경을 뭐 다치고 그럴 필요 없이 디스크만 살짝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굳이 피부를 크게 절개하지 않아도 모니터로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효과적입니다. 치료 도중에 환자와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데요. 환자분 괜찮으시죠? 상태를 확인한 후 치료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척추 수술이라는 건 뒤쪽에 구멍을 내서 안쪽으로 치료 기구가 들어가서 치료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단점이 있어요. 문제가 생긴 게 신경의 앞쪽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들어가다가 뼈를 자르고 들어가도 신경이 있어요. 그럼 신경을 옆으로 젖히고 디스크 시술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옆구리 쪽으로 우리 몸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고 그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옆구리 쪽으로 내시경이 들어가서 신경 바로 밑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디스크만 치료를 해주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쪽에 뼈를 깎을 필요도 없고 인대를 젖힐 필요도 없고 실제로 치료기구는 딱 연필 정도 크기입니다. 뼈를 크게 깎고 근육을 크게 손상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시술하고 바로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터진 디스크는 이미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거해줘야 퇴행성 변화를 막을 수 있는데요. 허리는 위쪽으로 갈수록 신경다발이 많아 치료가 까다롭습니다. 터진 디스크를 제거할 때는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은 옆구리를 통해 내시경을 접근시켜 조직 손상의 위험성을 낮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나이가 많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면 척추 문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숙자 씨처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한다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자, 약을 조금 먹고 계신 분들도 며칠 끊고 혹은 안 끊고도 충분히 우리가 용인 가능할 정도로 출혈이 조절이 되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도 내가 심장이 안 좋다, 뇌혈관이 막혀서 어떤 혈전을 막아주는 약을 먹고 계신 분들도 큰 문제 없이 이런 시술들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끊을 수 있으면 좋지만 못 끊는 경우에는 안 끊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지혈제만 좀 사용을 한다면 크게 문제 없이 우리가 시술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큰 위험성 없이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 여러 가지 약을 쓰겠지만은 이 시술로 인해서 큰 건강상의 위험성이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천천히 복도를 거니는 정숙자 씨.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달라졌죠. 그런데 이렇게 금방 좋아지는 걸 그래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루 만에 생긴 변화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걷는 것도 걷는 것이지만 의자에 앉거나 일어설 때 극심한 통증 역시 사라졌는데요. 통증이 없으니까 앉는 것도 쉬워요. 일어서는 것도 벌떡벌떡 일어나. 앉는 것도 시술을 이전에는 못 일어나 안 갔거든요. 시술하고 나서 그래도 한 2, 3일은 갈 것도 알았거든요. 그러는데 금방 저녁에 걸었으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요. 최소한의 절개가 회복을 도운 덕분입니다. 오늘 뭐 퇴원하시는 길에 내려오셨죠? 네네. 아유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하길 잘했으시죠? 네,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이거 안 하고 고생했던 그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퇴원 전에 경과를 확인해 봅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많이 좋아졌네요. 여기에 4번뼈하고 5번뼈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 튀어나와 있던 부분, 지금 4번뼈하고 5번뼈 사이에 디스크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지금 보면 거의 다 사라졌죠? 손상된 디스크 조각이 잘 제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관리만 남았네요. 이것도 재발할 부분. 뭐 큰 수술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재발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활동하세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은 너무 마음 그리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재활하고 몸을 좀 아껴 쓰는 거. 그게 제일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그렇게 아프던 게 이렇게 싹 사라져. 정말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외래에서 뵐게요. 네, 건강하게 세어나세요. 조심히 세어나세요. 예. 예전에는 우리가 그 근육 손상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척추 수술 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척추 수술을 계속 하다 보면은 뒤쪽에 있는 근육이 다 녹아내려 가지고 나중에 앞으로 굽어집니다. 환자분이 수술은 정말 이쁘게 다 잘 돼 있는데 못 걸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가, 등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왜 자꾸 그렇게 되느냐 보니까 인대와 근육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거를 하는 경우에 뒤쪽에 잡아주는 이제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뒤쪽으로 크게 열고 시원하게 수술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비좁고 불편하지만 딱 필요한 부분만 제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종구 씨도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로 허리 디스크를 치료했는데요.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며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한 1시간 반이나 하고 또 다른 집도 가게에 가서 잠깐 또 하고 오전 정도는 해야 됩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활짝 웃는 날보다 인상을 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오른쪽 엄지부터 허벅지, 무릎까지 통증이 심하고 마비까지 나타나 병원을 찾지 않을 수 없었죠. 마음에 드세요? 잘 나왔습니까? 예, 잘 나왔습니다. 사실 천종구 씨는 허리 디스크가 재발한 케이스입니다. 수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후궁 절제술과 디스크 절제술을 받았는데요. 한동안은 잘 지내다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서
문제가 다시 발생한 걸 알게 됐습니다. 꼭 자고 일어나니까 좀 뒤가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한다고 나가가지고 운전하고 좀 다니고 있었더니 갑자기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부축을 받지 않으면 걷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지만 이전처럼 절개 범위가 넓고 회복이 더딘 수술을 받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척추 내시경 시술을 알게 됐죠.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국소마취하에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무사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프니까 일단은 수술해가지고 내가 뭐 걸어만 다니면은 안 괜찮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한번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뒤에 수술할 때는 아이고 또 이제 더 되면은 더 악화되면은 이제 도저히 이제 뭐 개우 변소 뛰어나 다니고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았는데 마침 이제 그때 수술이 잘 돼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심한 이제 녹음은 못해도 어느 정도 뭐 일상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지금 생활하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이죠. 예,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좀 어때요? 요즘은 전에보다 훨씬 편하게 훨씬 편하죠? 네, 갈수록 조금씩 더 나아진다, 그죠? 예, 예. 아픈 것들도. 아픈 것도 저 가슴 갈수록 좀 편해져요. 일상생활은 좀 어떠세요? 네? 일상생활. 생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하루에 운전도 한 100km 정도 가요. 100km 나세요? 오랜만에 치료 전의 상태를 되짚어봅니다. 지금과 비교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원래 이제 이쪽에 수술을 한번 하셨던 분인데 이제 디스크가 재발을 하면서 안쪽, 바깥쪽에도 이렇게 디스크가 생겼던 거죠. 디스크가 딱 요 관절 뒤에 숨은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도 있고 이쪽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 관절을 잘라내야지만 이 디스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디스크 병이 재발 한번 했다고 유압수를 하기는 사실은 너무 좀 가혹하죠. 사실은 디스크만 제거를 하면 되는데 요추 3번, 4번 우측의 중앙 및 극외측에 문제가 생겨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수술로 인해 맞는 척추 관절 확률이 자체가 상당 부분 뼈가 손상된 끊기는 상태였기 겁니다, 때문에 이거. 척추 관절을 추가로 절제하면 유합술이 필요했는데요. 그런 방법보다는 척추체 사이의 신경공을 이용해 정상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척추체 바깥의 병변 및 척추관 내의 병변까지 한 번에 치료했습니다. 치료의 흔적이 허리에 남아 있는데요. 처음에 한 수술 자국은 5cm 정도지만 두 번째는 7mm 정도입니다. 유압수를 하셨었어도 지금 굉장히 잘 지내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더 가볍게 우리가 시술을 끝냄으로써 환자분 자체가 허리를 숙인다든지 젖힌다든지 돌린다든지 할 때 각도의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물론 수술을 워낙 많이 받으셔서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뼈대가 좀 약하시고 디스크가 약하신 분이니까 이번에 시술로 인해서 환자분이 갖게 된 생활의 불편감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수술대에 오른 후로 천종구 씨에게 건강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게 됐습니다. 통증 없는 삶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두 번 다시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마음가짐이 변치 않는다면 앞으로도 문제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수술한 게 방법이 생활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또 뭐 후유증도 엉터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면은 아무 괜찮겠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뭐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계속 운동을 허리 강화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척추 질환은 직업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든 채로 허리를 자주 굽혔다 펴거나 운전을 오랫동안 하는 경우에는 특히 디스크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자극을 피하기 어렵죠.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금동건 씨의 하루는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운전석이 높은 덤프트럭을 몰고 지정구역을 돌면서 같은 행위를 수십 번 반복하는데요. 몸에 익을 대로 익었어도 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62군데 내렸다 탔다 두 번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운동이 됩니다. 칼로리가 많이 섭니다. 중간에 또
간식을 한번 사 먹어야 돼. 양팔에 독특한 근육이 생길 정도로 힘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인데요. 수십 년간 일을 해오다 보니 척추 질환이 생겨 2002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기도 했죠. 이 종아리부터 응시뼈부터 시작해가 종아리까지 발끝까지 통증이 너무 심했었어요. 아니 말로 조금 속된 말로는 진짜 내 다리지만은 자르고 싶었어요. 엄청 심했어요. 그 걷지를 보니 이 지리지리 이 무슨 로봇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 제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차를 운전하고 다녔죠. 극심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웠던 시절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술을 했던 2000년대 초반에는 특히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기 쉬웠죠. 그때 당시에도 뭐 종량계 뭐 이것저것 뭐 아무거 다 넣어도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70년도에는. 요즘엔 다 분리수거 이렇게 해가 좀 무거운 게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 무거웠어요. 뭐 보로꽃 깨진 거 이런 것도 넣어주고 유리 이런 것도 막 파편도 넣어주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들었는데 뚝 소리가 나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어요. 들었는데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 쓰러져 일어나서 뭐라고 친구 옆에 동료 불러가지고 야야 큰일 났다 왜 그러냐고 일나라고 그렇게 겨우 일바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병원에 갔죠. 그래 디스크다. 그래서 2002년도에 수술을 한번 한 거예요. 첫 수술은 절개 범위가 넓어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재발 진단을 받고 고민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해 금방 일터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면은 또 째야 되나? 또 그런 걱정도 되고 또 째고 나면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6개월 이상 가버리는데 그땐 또 내가 뭘 해갖고 어떻게 먹고 살거든요. 집안 식구들도 아들도 있는데 그 걱정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걱정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병원에 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양방향 조금 한 1, 2mm만 째고 양방향으로 수술하면 회복률도 빠르고 아무리 뭐 빨라도 보름 안에는 갈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아 좋습니다. 그럼 흔쾌히 그럼 해주시오 하고 누웠죠. 오랜만에 병원에 찾았습니다.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 관리가 더욱 중요한 입장인데요. 뭐 그때 마치 되게 아픈 통증은 이제 거의 없으시죠? 그런 건 없어요. 미세한 통증은 조금 있으려면 모르겠는데 그런 큰 건 없어요. 조금 심하게 하면 약간 미세 통증 같은 게 있고 일하시는데 큰 지장 지장 없어요. 복대를 차고 하니까 그래도 일을 할 때만 복대 차고 괜찮으시죠? 지금 괜찮다고 해도 앞으로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으니 방심은 금물입니다. 아 그렇게 다 있으시거든요. 요거는 큰 변화 없으시고 요 위에 부분은 밑에 부분은 디스크 많이 터졌던 거 우리가 정리해서 깨끗하게 되셨고요. 요런 거는 디스크가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증상을 많이 일으키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시고 좀 더 지켜보시면서 물론 간간히 뭐 치료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뭐 수술이나 이런 건 필요 없으실 것 같고. 내시경 시술을 통해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면서 신경 통로가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수술을 한 분 같은 경우에 기존에 아주 작은 절개로 들어가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 조직들이 전부 다 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껌을 한번 씹고 종이를 싸놓은 느낌? 그게 유착이거든요. 그래서 박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설픈 박리를 하다 보면 신경 손상을 주기 때문에 광범위한 절제를 합니다. 아예 시원하게 열어놓고 뼈도 시원하게 다 드러내고 그게 뼈가 없으니까 그 2차적으로 이제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유착이나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수술 후에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붙어 있어도 내시경으로 오히려 더 이 박리를 쉽게 잘 보면서 그러니까 쉽게 눈앞에 이렇게 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게 그러니까 광범위한 절제 없이 수술할 수 있는 거죠. 금동건 씨는 과거의 수술 경험으로 조직이 유착돼 있어 양방향 내시경으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작은 구멍 2개에 각각 내시경과 수술 기구를 삽입하는 방법인데요. 양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흉터도 아주 작게 남았죠.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데요. 할 수 있을 때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알찬 하루를 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다른 친구들은 정년이 돼가지고 집에서 지금 백수처럼 놀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뭐 내가 못하면은 이제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그 친구들보다는 내가 열심히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는 10년 더 해달라 이러는데 글쎄요 10년까지는 그래도 뭐 한 7, 8년은 안 되겠습니까? 척추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척추 질환을 앓는다고 하는데요. 몸의 중심에 위치한 만큼 한번 망가진 척추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무너지고 또 무너져 만성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 기술의 발달은 100세 시대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수술 시간부터 회복 속도까지 다방면으로 개선되면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죠. 옛날에는 근데 수술 자체가 광범위한 수술을 많이 해서 뭐 척추 수술하면은 뭐 잘못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 그렇게 아파도 삶의 질이 떨어져도 수술을 안 하고 그 버티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내시경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그 버티는 것 자체가 이제 손해인 세상이 됐습니다.